아침 7시 미국 동부 명문 대학교 캠퍼스는 아직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딩 양식의 웅장한 건물들 사이로 새벽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죠. 붉은 벽돌로 지어진 수학과 건물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당당히 서 있었어요. 수학과 건물 3층 대강의실에서는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5살 소년 지민이었어요. 지민은 평범한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청소용 스프레이를 들고 있었죠. 지민은 강의실 뒤쪽부터 차근차근 책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는 모습이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의 작은 먼지까지도 세심하게 제거했죠. 때때로 손을 멈추고 강의실 앞쪽 칠판을 올려다보았어요. 칠판에는 어제 로렌스 교수의 수업에서 다룬 미분방 정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여러 줄에 걸쳐 이어져 있었어요. 일반 학생들에게는 외계 문자처럼 보일 법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민의 눈동자는 그 공식들을 따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잠시 청소를 멈추고 칠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가락으로 공기 중에 무언가를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혼잣말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민의 표정은 집중할 때면 항상 그랬듯이 평온하면서도 진지했습니다. 칠판의 세 번째 줄을 유심히 바라보던 지민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죠. 지민은 다시 처음부터 수식을 따라가며 계산해봤습니다. 역시 틀렸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칠판에서 물러나 다시 청소도구를 들었어요. 강의실 문이 열리면서 톰 경비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톰이 친근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윤 할머니 손자구나. 할머니 어떠시냐? 허리 많이 아프시다던데. 지민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 더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그래, 좋은 손자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아,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여기서 수학 영재 캠프가 있단다. 그 전까지는 다 끝내야 해. 네, 알겠습니다. 12시 전에는 다 끝낼게요. 톰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사라졌어요. 지민은 다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칠판으로 향했죠. 지민은 윤옥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할머니가 홀로 키웠죠. 할머니는 이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늘 지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소라는 일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정직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다고요. 지민은 할머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학에 대한 갈증도 억누를 수 없었죠. 어릴 때부터 숫자와 공식들이 지민에게는 마치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복잡한 문제일수록 더 재미있었죠. 강의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캠퍼스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깅하는 학생들, 커피를 들고 걸어가는 교직원들, 책을 든 대학원생들이 보였죠. 지민은 마지막 책상을 닫고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서 양동이에 넣고 스프레이 병의 뚜껑을 단단히 닫았어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대로 정확하게 따라했죠. 문을 나서기 전에 지민은 다시 한번 칠판을 돌아봤어요. 그 복잡한 수식들이 지민에게는 전혀 복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음악처럼 느껴졌죠.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세 번째 줄 부호가 틀렸는데.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할머니의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강의실로 향했어요. 지민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1시 지민은 집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다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허리 찜질팩을 대고 계셨어요. 지민이 나서려 할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지민아, 오늘 내 캠프 첫날이지. 떨리냐?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잖아요. 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지민이가 똑똑한 건 할머니가 제일 잘 알지. 하지만 너무 조용히만 있지 말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리려고 노력해봐.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어요. 지민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수학책과 더 친했죠. 대학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던 지민은 1시 50분쯤 수학과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청소했던 그 강의실이었어요. 문 앞에 서니 이미 여러 명의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지민을 쳐다봤어요. 금색 머리에 파란 눈을 한 19세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메디슨이었죠. 메디슨이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너 여기 뭐 하러 왔어? 영재 캠프 맞지? 네, 맞아요. 정말. 몇 살이야? 15이요. 메디슨이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15이라니. 귀엽네. 나는 메디슨이야. 하버드 수학과 1학년.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이에요. 지민. 아시아 이름이네. 어디서 왔어? 여기 태어났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메디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민도 따라 들어갔어요. 강의실은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지민은 뒤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대학생들 같았어요. 지민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죠. 지민은 가방에서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2시에 강의실 문이 열리며 로렌스 교수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의 교수는 회색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부터 권위적이었어요. 로렌스 교수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렌스 교수입니다. 이번 여름 영재 캠프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학교에서 뛰어난 수학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이겠죠. 교수의 시선이 강의실을 훑다가 지민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미간을 찌푸렸어요. 여기 참가자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슨 화이트. 네. 제이슨 리. 여기요. 교수가 명단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명의 이름을 다 부른 후에도 지민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로렌스 교수가 다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학생, 이름이 뭐죠? 지민 김이요. 교수가 명단을 다시 살펴봤어요. 김지민. 있네요. 나이가 몇 살이죠? 15살입니다.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 정말 어리네요. 지민 군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로체스터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네, 맞아요. 교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민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로렌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실력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미분방 정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지민이 본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었습니다.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 이 문제를 10분 안에 풀어보세요. 다 푼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학생들이 일제히 펜을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민도 노트에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민의 손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지민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벌써 다 풀었나요? 네, 교수님. 다른 학생들이 일제히 지민을 돌아봤습니다. 메디슨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아직 절반도 풀지 못했거든요. 로렌스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칠판에 나와서 풀이 과정을 보여주세요.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체구의 지민이 거대한 칠판 앞에 서니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지민은 분필을 들고 차근차근 풀이를 적기 시작했어요. 지민의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도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5분 후 지민이 분필을 내려놓았어요. 칠판에는 완벽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칠판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교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냉랭한 느낌이 있었어요. 지민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교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민군, 혹시 이 문제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처음 봐요. 정말요? 이 문제는 대학원 수준의 문제인데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민은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풀었을 뿐이에요. 메디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문제에 오타가 있는 건 아닌가요? 저는 아직 반도 못 풀었는데요. 로렌스 교수가 메디슨을 바라봤어요. 아니요, 문제는 정확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칠판에 적힌 예시 문제에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교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실수라니요. 아침에 봤는데 세 번째 줄 부호가 틀렸어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여야 해요. 로렌스 교수가 칠판을 다시 봤습니다. 아침에 적어둔 예시 문제였어요. 교수는 계산을 다시 해봤습니다. 지민의 말이 맞았어요.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맞네요. 그런데 지민군은 언제 이 칠판을 봤다는 거죠? 아침에 청소할 때요. 청소요. 교실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메디슨이 지민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혹시 청소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대신했어요. 메디슨이 친구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래서 이 건물을 잘 아는구나. 로렌스 교수가 팔짱을 끼며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군, 혹시 다른 교수님들 수업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냥 청소할 때 칠판에 적힌 걸 봤을 뿐이에요. 칠판만 보고 그걸 다 이해했다는 건가요?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는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더욱 복잡한 문제를 적었어요. 이번에는 적분과 미분이 섞인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처음 보는 거겠죠. 지민이 문제를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흥미로웠거든요. 지민은 다시 노트에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도 지민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메디슨은 자신의 풀이를 멈추고 지민의 손끝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의 펜 끝에서 숫자와 기호들이 물 흐르듯 이어졌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7분 후 지민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로렌스 교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또 다 풀었나요? 네, 교수님. 교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이번에도 나와서 보여주세요. 지민이 칠판 앞에 섰을 때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심의 눈빛이 더 많았어요. 지민이 두 번째 문제 풀이를 마쳤을 때 교실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칠판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도 완벽한 정답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정답이네요. 하지만 교수의 목소리에는 칭찬보다는 의구심이 더 짙었어요. 지민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 교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군, 잠깐만요. 정말 이런 문제들을 처음 본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죠? 이 문제들은 대학교 3학년도 어려워하는 수준인데요. 지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계산한 것뿐이에요. 메디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지민이 답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무슨 말이에요? 아침에 청소하면서 이 문제들을 미리 봤을 수도 있잖아요. 지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처음 봤어요. 로렌스 교수가 팔짱을 끼며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제가 지금 즉석에서 새로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이번에는 정말 복잡한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다변수 미적분학과 선형대수가 섞인 문제였습니다. 대학원생도 쉽게 풀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방금 만든 겁니다. 절대 어디서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지민이 문제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아예 포기한 듯 펜을 내려놓았어요. 메디슨도 문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교수님. 맞아요. 보통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지민군은 천재라고 하니까요. 교수의 말투에 비꼬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민은 그것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에 계산을 시작했어요. 문제를 풀기 시작한 지민을 보며 몇몇 학생들이 킥킥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 풀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설마 저건 불가능하지. 메디슨이 지민을 보며 말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냐. 지민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지민은 계속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포기하고 지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도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내고 있었어요. 아직 못 풀었나요, 지민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지만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요. 그때 지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펜이 다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분 후 지민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풀었다는 건가요? 로렌스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다 풀었나요? 네, 교수님. 그럼 나와서 보여주세요. 지민이 칠판 앞에 섰을 때 교실 안의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의심과 불신의 시선들이 지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들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풀이 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이었지만 지민의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10분 후 지민이 마지막 줄을 적고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에는 완벽한 풀이가 적혀 있었어요. 로렌스 교수가 칠판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계산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검토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침내 교수가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완벽한 정답이에요. 하지만 교수의 목소리에는 인정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교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지민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이런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수학이 좋아요. 좋아하는 것과 푸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누군가 도와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 풀었어요. 메디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이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청소하러 온 애가 갑자기 천재가 될 수는 없지.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민 군, 정직하게 말하세요. 누가 도와준 거죠? 지민이 로렌스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려던 그때 강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캠프 코디네이터 에반이었습니다. 에반은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약간 당황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강의실 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며 둘러봤습니다. 실례합니다, 교수님. 혹시 수업 중이신가요? 로렌스 교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지금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시죠. 아,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지민 김학생이 여기 있나요?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에반이 지민의 이름을 부르자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에반이 지민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 지민 군. 드디어 찾았네요. 등록 사무실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로렌스 교수가 에반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지민 군의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메디슨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무슨 서류요? 에반이 파일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민 군의 참가 자격에 관한 것입니다. 로렌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확인해야죠. 혹시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라니요. 에반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실은 지민 군이 이번 캠프의 특별 참가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초청한 학생이에요. 교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별 참가자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에반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특별 참가자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지민 군은 일반 지원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 스카우트한 학생입니다. 스카우트요. 에반이 파일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민 군은 작년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초청한 거죠. 메디슨이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어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요. 네, 맞아요. 지민 군, 혹시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민이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제를 풀었을 뿐이에요. 에반이 웃으며 말했어요. 겸손하네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지민군은 작년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교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1등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로렌스 교수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증거가 있나요? 에반이 서류를 교수에게 건넸어요. 여기 공식 기록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교수가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 후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이런, 정말이네요. 김지민, 전국 1등. 메디슨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거짓말이죠. 청소하는 애가 어떻게 전국 1등을. 에반이 메디슨을 바라봤습니다. 청소요. 무슨 의미인가요? 로렌스 교수가 설명했어요. 지민 군이 아침에 이 강의실을 청소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대신에요. 아, 그렇군요. 에반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민을 바라봤어요. 지민 군, 할머니께서 아프신가 봐요. 네, 허리를 다치셔서요. 그래서 대신 청소를 도와드린 거군요. 정말 좋은 손자네요. 에반의 말에 교실 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민을 의심하던 시선들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에반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혹시 지민 군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제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요. 로렌스 교수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지민 군이 문제를 너무 잘 풀어서 의심했던 것입니다. 의심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치고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더군요. 에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럴만하네요. 지민 군의 실력을 모르시니까요. 에반이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지민 군은 단순히 전국 1등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기록들도 있거든요. 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에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민조차도 긴장한 표정으로 에반을 바라봤어요. 에반이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군은 작년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뿐만 아니라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비 후보로도 선발되었어요. 교실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니,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메디슨이 입을 살짝 벌린 채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국제 올림피아드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에반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계속했어요. 지민 군의 IQ 테스트 결과가 여기 있는데요. 225입니다. 로렌스 교수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225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또한 지민 군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 제의를 받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대학원 과정으로 바로 진학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방금까지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그 소년이 이런 천재였다니요. 지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에반이 지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중요하지 않다니요. 당신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학생이에요. 메디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민은 진짜 천재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이번 캠프를 기획할 때부터 지민 군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지민 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로렌스 교수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요? 지민 군이 요청했거든요. 특별 대우받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냥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달라고요.
에반이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겸손한 학생이에요. 자신의 재능을 뽐내기보다는 조용히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죠. 한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민이 아까 푼 문제들은? 지민 군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중학교 때부터 대학 수준의 수학을 혼자 공부했을 테니까요. 메디슨이 부끄러워하며 지민을 바라봤어요.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생각났거든요. 청소부 주제에 나댄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지민,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네요. 지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로렌스 교수가 지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민 군,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교수님도 괜찮아요. 의심하실 만했어요. 에반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지민 군, 사실 오늘 당신이 발표할 세션이 있어요. 기억하죠? 네, 기억해요. 무슨 발표요? 로렌스 교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에반이 설명했어요. 지민 군이 독자적으로 연구한 수학 문제에 대한 발표예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거든요. 정말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미있게 풀어본 문제들이에요. 재미있게 풀어본 문제라니 겸손하네요. 에반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민 군의 겸손함은 정말 놀라워요.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민은 왜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런 천재라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아프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가족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에반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재능만큼 인성도 뛰어나네요. 메디슨이 지민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민,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로렌스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라니요. 당신 같은 학생은 평생에 한 명 만나기도 어려워요. 에반이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원래 계획대로 지민 군의 발표를 들어볼까요? 정말 놀라운 내용일 거예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무시로 가득했던 시선들이 이제는 존경과 기대로 바뀌었어요. 지민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반이 지민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민 군, 준비된 발표를 시작해 볼까요? 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경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지민이 칠판 앞에 서서 잠시 교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메디슨이 미안한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발표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 앞에서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로렌스 교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당신에게서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지민이 겸손하게 웃으며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식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혼자 연구한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의 관계를 확장한 새로운 패턴을 찾아봤거든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칠판을 바라봤어요.
지민의 설명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지민이 설명을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계속 파다 보니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이런 걸 혼자 연구했다고요? 네, 도서관에서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어요. 로렌스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지민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많아서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게 재미있거든요. 그때 메디슨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민,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까 당신이 청소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왜? 메디슨이 말을 끝내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지민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셔서 도와드린 거예요. 할머니는 이 대학에서 10년 넘게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감정이 복받쳤거든요. 할머니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든 정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청소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소중한 일이라고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지민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 주셨어요. 메디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지민.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민이 교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청소부도 누군가에게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로렌스 교수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제가 부끄럽네요. 에반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민 군의 인성이 재능만큼 뛰어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지민이 다시 칠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학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지민이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즉석에서 만든 거예요. 누구든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메디슨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민의 설명은 친절하고 자세했어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했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실력도 정말 뛰어나네요. 이런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니. 감사해요, 교수님. 저도 설명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무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어요. 지민이 마지막 설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지민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 안에는 깊은 감동이 흘렀습니다. 로렌스 교수가 천천히 일어나서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교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가 지민 앞에 서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 군,
제가 당신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민이 당황하며 교수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학생을 의심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수업을 기대하겠어요. 교실 안의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박수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교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메디슨은 눈물을 훔치며 가장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에반이 지민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발표였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값진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사과의 말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게 응답했어요. 메디슨이 마지막에 지민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민,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오늘 너 때문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저도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교실 밖 복도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옥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복도 끝에서 지민을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지민의 발표를 문 밖에서 조용히 들으셨던 것 같았어요. 지민이 할머니를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허리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셨어요. 우리 지민이가 자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구나. 할머니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할머니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그때 로렌스 교수와 다른 학생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할머니를 보자 모든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교수가 할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지민 군의 할머니시군요. 정말 훌륭한 손자를 키우셨습니다. 할머니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과찬이에요. 지민이가 워낙 착해서요. 메디슨이 할머니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지민을 잘못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메디슨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괜찮아요, 아가야. 처음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앞으로 지민이랑 잘 지내주세요. 에반이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지민 군, 내일부터는 정식으로 강사로 활동해 주세요. 다른 학생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민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괜찮으시다면요. 할머니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날 저녁 캠퍼스 곳곳에서는 지민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청소부로 오해받았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천재였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지민의 수업에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었어요.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청강을 신청했을 정도였죠. 지민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제는 자신감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지민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어요.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함과 가족에 대한 사랑까지도요. 교수는 앞으로 학생들을 대할 때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메디슨은 지민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수학 공부도 함께하고 때로는 할머니께 안부 인사도 드렸죠. 메디슨은 지민을 통해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윤옥 할머니는 여전히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천재 손자를 키워낸 할머니로 유명해졌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변함없이 겸손하셨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할머니의 청소 일을 도와드렸어요. 재능이 있다고 해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잊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민의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